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2학년도 고색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다음 중 명제는 무엇입니까? 물어봤습니다. 참 거짓이 명확한 것이 이제 명제가 되는 거죠. 맛있다, 크다, 작다, 그 다음에 뭐 X 뭔지 잘 모르잖아요. 맛있다, 뭐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이게 뭐 참인지 거짓인지 감정 표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명확치 않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이다. 직사각형 중에 좀 정사각형이 있는 그런 내용, 뭐 당연히 뭐 참이 되는 그런 명제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참 거짓이 명확한 것이 명제다라는 사실들 기억해야 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두 집합 A, B 주어져 있습니다. A, B 값 두 집합이 좀 같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 원소 같으면 되겠고, 자 그러면 뭐 짝을 좀 잘 맞추면 되겠군요. 이렇게 A 플러스 1 이런 부분들이 3이 되겠고, 4는 이꼴 B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이제 A 값 2에다가 B 값 4 해서 더하게 해주면 6입니다라고 가볍게 풀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함수 fx, gx도 있습니다. 정역이 주어졌을 때 두 함수가 또 같아야 되겠다. 정역에 있는 원소를 대입했을 때 나온 결과가 같아지면 되죠. 먼저 0을 좀 대입하게 되면 f0 결과가 또 마이너스 2가 되게 되면 g0에 해당하는 부분들 또 같아야 되는데 뭐 g0에 해당하는 값이 b니까요. b 값은 이제 마이너스 2에서 결과를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f-1 해주면 어떻게 되는가요?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이렇게 처리돼서 마이너스 6이 돼가는데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 이 결과가 또 뭐 g-1이 돼야 되는데 g-1은 마이너스 a 플러스 b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결과가 마이너스 6 처리됐으니까 a 값은 그럼 뭐 되는가 4입니다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이때 이제 두 값을 더하게 해주면 2입니다라고 결과 얻어갈 수 있는 내용. 정역에 있는 원소들을 대입했을 때 나온 결과 치역 이 결과도 같아지면 두 함수 같다라는 기본적인 항목 점검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만한 4번입니다. 두 집합 A, B에 대해서 A, B, 그 다음에 교집합 원소의 개수가 나와 있습니다. H차 집합 B가 원소의 개수 구하라 이렇게 되겠는데 이런 부분들은 H차 집합 B가 어디 영역인지만 좀 이해하고 있으면 되죠. 이렇다면 이 부분들은 A에서 교집합 부분을 좀 빼면 되겠죠. 8에서 5를 좀 빼서 가볍게 3입니다라고 풀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차집합 부분들이 어디를 나타내 주는지 이것만 이해하고 있으면 가볍게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A집합은 6 이하의 짝수 이렇게 되면 A집합은 어떻게 되니까 2, 4, 6 이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됐습니까? 요거 부분집합 개수를 구하라 이렇게 되면 부분집합은 2의 n제곱해서 원소의 개수를 좀 카운팅 해주면 되죠. 2의 세제곱해서 8개입니다 라고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진부분집합 개수 이렇게 되는데 진부분집합 개수는 부분집합 중에서 뭐 자기 자신에 해당하는 원소 하나를 집합 하나를 빼면 되죠. 그러면 8-1에서 7입니다 라고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두 원소의 개수 뭐 집합의 개수의 합을 구해달라 이러면 뭐 당연히 15개입니다 라고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부분 집합 개수 2의 n제곱 형태로 나타내주는 거 뭐 당연히 6이야 이 짝수이면 2, 4, 6 되는 거겠고 됐습니까? 일단 뭐 진부분 집합 이 부분들인데 이게 이제 용어만 좀 정확하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무리 없이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x값이 마이너스 3보다 클 때 주어진 식은 언제 최소값을 갖느냐 물어봤습니다. 문자가 좀 역수 형태가 되어 있다면 요거 이렇게 분모에 있는 값 형태를 똑같은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이제 풀이의 키포인트가 되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이제 산술기압 평균해주면 2배에 2를 좀 곱하게 하면 4만 남고요. 이렇게 좀 처리돼서 4에서 3 빼니까 1을 해서 최소값이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B값이 뭐 1이 돼가는 거죠. 자, 그럼 언제냐라고 물어봤는데 산술기압 평균했으면 사용한 x 플러스 3하고 x 플러스 3분의 4 두 결과가 서로 어떻게 됐을 때 같을 때가 되겠죠. 그러면 제곱이 4가 되니까 요 결과는 2가 되겠고 뭐 이항을 시키면 x값은 이제 마이너스 1입니다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마이너스 2 되게 되면 좀 마이너스 3보다 작다는 부분에서 어긋나는 거니까 여기 플러스 2일 때 이렇게 처리해서 x값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때 이제 a값 마이너스 1, b값 1이었는데 b값도 이제 빼게 됐으니까 정답은 뭐 마이너스 2입니다라고 풀이해가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만한 7번입니다. 전체 집합 10 이하의 자연수로 구성되어 있을 때
다음 조건의 집합을 바르게 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물어봤습니다. 진리 집합을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조진식은 2차 방정식이죠. 인수분해 x-2, x-5 이렇게 인수분해 돼서 근이 2하고 5가 나오는 거니까 전부 다 12i 자연수가 되는데 전혀 지장이 없죠. 그럼 이제 2, 5로 구성되어 있는 집합을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진리 집합, 주어진 명제를 좀 참여되게 하는 집합, 요 기본적인 정의 내용 학습되어 있는지 점검해가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실수 xy에 대해서 제곱 더하기 제곱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x 플러스 3y 최대값은 어떻게 되냐 물어봤습니다. 주어진 부분들 1차 형태로 되어 있고 또 여기 제곱 형태로 되어 있는 부분들 코시 시보라츠 부등식이 좀 이해가 되느냐 이런 얘기죠. 1제곱 더하기 3제곱 이런 모양의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면 이 부분들이 이렇게 결합되고 결합된 그런 모양 형태죠. 그래서 x 플러스 3y 전체의 제곱 이런 형태로 해서 살펴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x 플러스 3y의 제곱 자체가 이 결과도 10이고 10이니까 이게 뭐 10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돼서 x 플러스 3y의 범위는 마이너스 10부터 플러스 10까지 해서 결과를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뭐 최대값은 당연히 10입니다라고 풀이해가면 되겠습니다. 함수 주어져 있을 때 역함수를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y는 2x-3 이렇게 처리됐을 때 역함수를 구해야 된다는 것은 y는 equal x 대칭 이렇게 하는 거고 또 결과가 똑같아지는 거죠. x하고 y 문자를 이렇게 좀 바꿔 써놓으면 되겠습니다. 2y는 x 플러스 3 처리되겠고 y 값은 2분의 1x 더하기 2분의 3 해서 결과를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a-b 해주라는 얘기는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처리하라는 얘기인가요? 그럼 마이너스 1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역함수를 구해가는 방법을 좀 기억하고 있는지 점검 차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10번 시작합니다. 세 조건 PQR의 진리집합 라지 PQR이라고 되어 있을 때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관계는 뭐죠? 교집합을 했는데 Q가 된다는 이야기는 Q보다는 이제 P집합이 이렇게 좀 큰 집합이다 이런 내용이 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P만 있는 부분들은 R 부분에서 P만 있는 부분을 살펴보는데 아무것도 없다 이런 얘기는 또 P집합이 R집합에 이렇게 쏙 들어간다 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두 내용에서 집합의 포함관계를 좀 살펴가는 부분들 명제에서 뭐 참거짓을 넣을 때 우리가 이제 P면 Q 이런 부분들이 혹시 참이라면은 P가 Q집합 이렇게 들어간다 이런 게 이거 이론이죠. 이렇게 이제 집합의 포함관계를 통해서 살펴가야 되는 거니까 지금 우리가 집합 포함관계 발표는 이 내용이 가장 핵심적인 그런 요소가 되겠습니다. R이면 Q다, R집합이 Q집합이 되는 이거 말이 안 되죠. 그 다음에 Q이면 Q집합이 납P집합이 들어가느냐 어이쿠 P집합은 쏙 들어가야 되지 나치 P집합은 관련이 없는 거죠. 이런 내용이 되겠고 조진 부분들은 이제 대우를 통해서 살펴보면 Q이면 R이다. Q집합이 R집합에 쏙 들어갑니까? 물어봤는데 당연히 맞습니다. P집합이 R입니까? 역시 또 물어보는 거니까 맞습니다라고 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디귿 리을 3번이 좀 답이 되면 되겠죠. 뭐 주어진 부분들 포함 관계를 이렇게 좀 밝혀내는 그 과정 좀 중요하겠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좀 이론 이건 이론 언제 참인지 요 사실 요 내용만 좀 정확하게 학습되어 있으면 무리 없이 또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세 조건 P, Q 그 다음에 Q 그 다음에 R 이렇게 좀 주어져 있습니다. Q집합이 이렇게 좀 주어져 있군요. Q는 P에 의한 필요 조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Q집합하고 P집합을 비교했을 때 Q집합이 또 큰 집합이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와 있는 거죠. 됐습니까? Q는 또 R이 의한 또 충분 조건 그런 R집합 안에 또 이렇게 쏙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집합의 포함 관계를 살피고 주어 부분들이 주어가 이제 크면은 이제 필요 조건 주어가 또 이제 작으면 충분 조건 이렇게 된다는 정의 내용을 좀 잘 알아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럼 P 범위가 이제 0, 2 이렇게 좀 표시가 된 상태에서 Q집합은 3보다는 또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이제 A보다 작다 이렇게 좀 처리가 되는데 더 커야 되니까 표시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R집합이 가장 커야 되는데 B보다 크거나 같다 해주면 이렇게 해서 B입니다라고 표시해가면 되겠습니다. A는 가장 작아지면 좀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이게 둘 다 구멍이 뽕뽕 뚫어져 있으니까 뭐 A 값이 이제 2까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좀 되겠고요. 이렇게 좀 범위가 되겠죠. 그럼 B의 최대값 아무리 크더라도 B 값은 마이너스 3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B 값은 또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값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이제 두 값에 이제 또 곱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면 2하고 마이너스 3을 좀 곱하겠으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6입니다라고 풀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필요 충분 조건 이렇게 돼 있으면 정의 자체를 좀 살펴봤을 때 포함 관계가 알려져 있을 때 주어가 이제 크냐 작냐 이런 형태로서 좀 정의된 내용이니까 이렇게 집합의 포함 관계를 먼저 조사해서 무엇을 풀지를 좀 결정하게 되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함수 fx 주어져 있습니다. 이 함수를 gx라고 했는데요. 두 함수가 좀 만난다 이런 얘기인가요? 교점 사이의 거리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fx가 이차함수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0보다 큰 쪽이니까 그래프 쪽 일부만 이렇게 좀 사용되겠고요. 됐습니까? 이때 이제 뭐 역함수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y는 이꼴 x 이런 부분하고 이제 대칭을 해서 이렇게 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림을 좀 더 이렇게 좀 이차함수 제대로 다 그리지 않더라도 뭐 대략적인 이제 뜻 파악만으로 좀 이렇게 살펴간다면 y는 이꼴 x 이렇게 되는 데서 이차함수의 일부분 이제 좀 이렇게 그려가는 부분들, 뭐 역함수에서 또 이렇게 그려가는 부분, 이게 좀 만나는 점을 찾아야 되는데 역함수를 구해서 처리하는 것보다 그냥 y 이꼴 x를 이용해서 풀이하면 되겠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x 이제 만나는 이 부분 좀 찾아간다 이런 얘기죠. 이때 만나는 좌표 이제 알파 베타 이렇게 되는데 이 거리가 이제 2라는 얘기는 이 x 좌표의 차를 보고 이제 루트 2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두 군의 차 이 부분들이 루트 2다 이런 내용을 좀 이용해서 풀이를 진행해 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a는 제로 이렇게 처리되는데 뭐 2배 해서 처리해도 되고요. 그냥 이렇게 처리해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알파 마이너스 베타 절대값인데 이거 뭐 제곱하면 되죠.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이 결과 2다 이렇게 처리해서 풀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두 군의 합은 그러면 뭐 2가 되는 건가요? 2에서 4 처리해주면 되겠고 두 군의 곱은 또 2의 현이니까 8의 결과가 2 이렇게 처리해서 풀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8a는 2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죠? 그러면 a 값은 4분의 1입니다 라고 풀이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역함수 관계가 됐을 때 이제 y는 이꼴 x를 이용해서 접근합니다.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교점 사이 거리 되는데 이건 뭐 평면 사이 거리니까 여기 이제 x축의 점이니까 뭐 알파 베타 이런 부분이라서 x좌표 차이만 보게 되면 이렇게 루트 2다. 요 좀 표현 좀 헷갈리지 않고 실수 없이 풀이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셈과 고세꼼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전체 집합 100 이하의 자연수로 구성되어 있고요. 두 부분 집합에 대해서 A는 4의 배수, B는 6의 배수 되어 있습니다. 다음 원소 개수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요거는 뭐 A 여집합, 교집합, B 여집합 이렇게 된 부분들은 이제 A 합 B의 전체 여집합 이렇게 좀 판단해 갈 수 있죠. 드물한 법칙을 이용해서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뭐 합집합의 원소 개수를 열심히 구해가는 게 우선적이겠죠. 4의 배수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4의 배수는 25개가 있고요. 6의 배수 이렇게 처리해주면 6의 배수는 6일은 6, 6은 36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16개가 있겠습니다. 4하고 6 해주면 이제 12가 최소 공배수가 되는데 12배수는 8개인가요? 2, 8이 16 이렇게 되니까 8개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일단 뭐 A 합 B의 원소의 개수를 좀 구하게 된다면 25, 16 빼기 8 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요게 좀 뭐 8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33 이렇게 처리되겠죠. 됐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거의 여집합이니까 전체 100 이하이지 않습니까? 100에서 33을 빼서 67개입니다 라고 구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일단 이제 이런 부분들 드모르간 법칙에 의해서 무엇을 풀어가는지 먼저 좀 잘 판단하면 그 다음에 또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서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X집합, Y집합이 있습니다.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뭐 대응관계는 이렇게 좀 벤다이 그림으로 살펴보면 되죠. 1이 가서 대응되는 건 몇 개일까요? 보시면 3개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고 또 2가 가서 대응되는 걸 몇 개입니까? 3개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거니까 함수의 개수 해주면 이 함수의 개수는 9입니다 라고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대1 함수의 개수 물어봤을 때 1이 가서 대응되는 거 3가지 대응이 됐다면 이제 2는 2번수를 빼고 나머지 원소에 되는 거니까 이번엔 2가지 이렇게 더 줄어들겠죠. 그럼 이제 6입니다 라고 해서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뭐 B 값이 돼가는 거니까 더하기 해주면 15입니다 라고 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함수의 개수, 그 다음에 뭐 1대1 함수 개수, 특히 이제 1대1 함수 개수는 뭐 이 용어의 뜻만 좀 정확하게 잘 파악하면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fx의 역함수를 gx, f2x 플러스의 역함수를 hx라고 했을 때 다음 값으로 계산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y는 이퀄 f2x 플러스 1 요거 역함수 구해가는 게 문제가 되겠죠. 역함수는 뭐 xy 바꿔놓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2y 플러스 1에서 바꿔놓으면 역함수가
구해간 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때 이제 원래 함수하고 관계해서 2y 플러스 1은 이퀄 f 인버스 x 이렇게 써가면 되죠. 함수의 관계식으로 좀 써가는 거니까. 그럼 저 y는 그냥 2y는 할까요? f 역함수 x 빼기 1 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런 역함수를 hx라고 했으니까 요 y가 hx니까 이 hx 처리가 되겠고, f 역함수는 앞쪽에서 f 역함수를 뭐라고 했죠? gx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요거 뭐 gx 이렇게 놓으면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hx 빼기 gx 이 부분들은 항상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풀이돼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제 부분에서 뭐 2를 대입해도 다른 숫자를 대입해도 마찬가지죠. 항상 좀 마이너스 1이 되겠다 해서 풀이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y는 2x 플러스 1의 역함수를 구해가는 이 과정 어떻게 처리했다? xy 문자 바꾸는 것이 역함수를 구해가는 과정이다. 원래 함수 사이의 관계 우리가 이제 뭐 f1은 뭐 2 이렇게 돼 있으면 f 역함수 2는 1입니다. 이건 뭐 역함수를 구한 게 아니라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 사이의 관계식이죠. 그 관계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니까 이런 부분들만 이해하면 그 다음엔 자연스럽게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6번입니다. xy 값이 0보다 클 때 a, b, 그 다음에 c 최소값들을 각각 구해달라. 문자가 이제 역수관계 이렇게 보이는 거니까 산술기하 평균인 건 눈치 좀 챌 수가 있겠죠. 근데 좀 연산을 좀 많이 해야 되군요. a를 보게 되면 일단은 뭐 3 공통 끄집어내서 x 플러스 y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이렇게 좀 처리해주는 게 좋겠고, 전개를 열심히 하는 거죠. 전개해주면 1 더하기 1 나오겠고, 그 다음 전개해주면 x분의 y y분의 x에서 처리가 되겠습니다. 이제 문자가 역수 보이니까 이제 산술기하 평균을 쓰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에다가 여기 뭐 2배 곱하기 되니까 2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입니다라고 최소값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b 값은 뭐 그냥 전개해주면 되죠. 전개 이렇게 처리해주면 3 더하기 3분의 1점 나오는 것 같고, 그 다음에는 x분의 3y에다가 그 다음에 또 뭐죠? 3y분의 x에서 결과를 나오면 되겠습니다. 산술기하 평균을 하게 되면 3 더하기 3분의 1 있고, 여기가 산술기하 평균도 그대로 이제 약분이 되거나 2 이렇게 처리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5 더하기 3분의 1입니다라고 결과를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C는 그럼 어떻게 되는가요? 역시 또 전개를 하게 되면 9에다가 9분의 1에다가 그 다음에 문자가 이제 x분의 3y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전개해주면 3도 약분되니까 3y분의 x 이렇게 처리되겠죠. 그럼 이제 산술기하 평균을 쓰게 되면 9 더하기 9분의 1 있고, 여기가 약분돼서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11 더하기 9분의 1입니다라고 해서 결과를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11 더하기 9분의 1이죠. 12가 제일 크죠. 그럼 이제 b 값이 제일 작고 a 값 12 이 부분들이 가장 큰 형태의 답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렇다면 뭐 4번이 좀 정답이 돼가는 내용. 주어진 부분들 문자 이제 역수관계 이런 부분이 확실히 보였을 때 산술기하 평균을 씁니다 라는 사실들이 학습되어 있는지 점검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느 학급 전체 28명 산행 경험을 조사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소백산 가본 학생이 이제 15명이 되는 거죠. 지리산을 가본 학생은 소백산을 가보지 않은 학생, 가본 학생이 15명인데 가보지 않은 학생은 28에서 15를 빼니까 13명이 되죠. 그보다 5명이 많으니까 그럼 지리산을 가본 학생은 18명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놓으면 되겠습니다. 모두 가본 학생의 최대값 최소값을 물어봤는데, 뭐 최대값은 지리산 안에 이제 소백산 이렇게 처리해서 15명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최대값은 가볍게 이제 15입니다라고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다음 이제 최소값은 그럼 어떻게 되죠? 이게 이제 벤다이 그림에 했을 때 이 부분이 이제 바깥으로 빠져나오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그럼 이제 합집합이 커져가는 거잖아요. 합집합이 전체 집합인 전체 집합이 28명이네요. 28인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28은 그러면은 이제 소백산 15에다가 지리산 18 이렇게 되고 빼기 x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얼마가 되는 건가요? 28 이렇게 소가 되니까 뭐 x 값은 뭐 5입니다라고 결과를 구해갈 수가 있겠죠. 최소값이 그래서 5입니다라고 풀면 되겠습니다. 이때 뭐 최대 구했던 15하고 5를 좀 더하게서 정답은 20입니다라고 해서 최대값 최소값의 합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교집합이 최대 최소가 되는 그 상황이 언제인지 그 부분이죠. 이렇게 좀 지리산하고 소백산 부분들이 한쪽에 이제 쏙 포함됐을 때 뭐 최대가 되겠고, 그 다음에 최소가 될 땐 교집합 부분들이
이게 저 안쪽에 있는 벤다이그램이 바깥으로 이렇게 빠져나와서 합집합이 커져가서 전체 집합이 된다. 이런 내용 좀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전체 집합은 5 이하의 자연수가 되겠습니다. 1, 2, 3, 4, 5 이렇게 처리가 전체 집합인가요? 두 부분 집합에 대해서 5 이하의 홀수는 1, 3, 5, 5 이하의 소수 이렇게 되어 있으면 뭐 벤다이그램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 1, 3, 5, 2, 4, 그럼 3, 5 공통에다가 1, 2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5까지 됐으니까 1, 2, 3, 4 바깥쪽에 이제 4가 이렇게 있는 전체 집합 이렇게 해서 쭉 이제 벤다이그램 모양 좀 생각하면 되겠죠. 우리가 구하는 것은 A하고 교집합을 구했을 때도 뭔가 좀 공통 부분이 있어야 되고 B하고 했을 때도 공통 부분이 있는 이러한 부분집합 개수를 구해달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X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이제 동시에 만족하는 3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관심사가 되니까 이게 좀 교집합 부분들이 이제 3, 5로 구성된다면 3 있을 때, 5 있을 때, 3, 5 둘 다 있을 때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X의 집합 이제 이런 경우를 좀 생각해주면 이제 뭐 세 가지가 되겠죠. 세 가지 이렇게 되겠고 이때는 이제 1하고 2하고 4라는 원소는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니까 2의 세제곱 이런 형태로 해서 집합의 개수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 8이 24에서 구해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3, 5라는 원소가 없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X가 이제 1, 2를 이제 동시에 뭐 다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전부 다 가지고 있어야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닌 거니까. 됐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나머지는 뭐 4라는 원소 이제 하나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럼 1 곱하기 2에 제곱해서 두 가지 이렇게 처리해서 전체는 뭐 26가지입니다라고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공통되는 부분들 벤다이그램을 그려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부분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좀 내야 되는 거죠. 이 아이디어를 좀 가지고 이렇게 좀 적응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문제의 뜻 파악해 가는 부분들이 조금은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집중해서 학습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19번 시작합니다. 은행에서 고시한 달러화 위안의 환율 1달러에 6.8위안, 1위안은 A1 나와 있습니다. 달러를 위안화로 바꾸는 것을 F, 위안화를 원화로 바꾸는 것을 G 주어져 있을 때 6.8위안이니까 6.8X가 되겠고 A1 되겠으니까 AX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달러를 이제 원화로 좀 바꾸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그럼 바꾸고 한다는 얘기는 합성함수하라는 얘기죠. 됐습니까? G의 fx 이런 형태의 개념 먼저 위안화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이제 달러로 좀 바꿔야 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A에다가 뭐 6.8 이렇게 좀 대입해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 나중에 10달러로 좀 바꿨다는 건가요? 그러면 10을 대입해주면 68A가 되는 거죠. 그랬더니 11,560원이다 이렇게 좀 나온 건가요? 이때 A 값은 얼마냐 물어보는 내용. 뭐 A 값은 뭐 68분의 560 이렇게 해서 좀 나누게 해주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하나 이렇게 아이고 좀 나누기를 해야 되네요. 이게 좀 이거 잘해야 정확하게 답 맞추는 거잖아요. 68 처리해 주는 거니까 2에 7 되겠고 4, 7 그 다음에 여기 6이었죠. 6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 7, 8이 56 이렇게 되겠죠. 5 이렇게 되겠고 42에다 47 되는 거니까 나눠 떨어지는 거군요. 그럼 뒤에 이제 동그라미 있으니까 170입니다라고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큰 흐름틀, 합성함수의 이해에 해당하는 거 이번 기회에 또 학습을 하라 이런 취지로 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두 집합 A 집합 그 다음 B 집합 주어져 있습니다. 아이고 기호가 되어 있으니까 좀 조심해 가지고 풀이해야 되겠군요. 이런 것만을 보기에서 골라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은 맞느냐 되는데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입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맞습니다 라고 하면 되겠죠. B 집합의 이런 부분들 이건 뭐 이렇게 뒤에 있는 부분들이 그대로 이렇게 나왔다 해주면 이제 원소입니다 라고 표시해야 되는 거니까 역시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앞에 거 나왔다면 뭐 집합 표시돼야 되고 뭐 둘 다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군요. 그 다음에 B에만 있는 원소는 무엇입니까? 물어봤는데 뭐 이렇게 원소 공집합 이 기호 하나 빼버리고 나면 이제 원소가 한 개가 되겠죠. 아이고 원소가 이제 한 개입니다라고 돼야 되니까 이거 좀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연산을 좀 해야 되는데 A 교집합 B 드물어 간 법칙을 해주면 A 교집합 B 여집합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렇게 좀 공통 부분들 처리해 주게 되면 B 합 B의 여집합 이렇게 처리돼 가는 거니까 이게 좀 뭐 전체 집합에 뭐 A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뭐 A라는 집합은 이런 부분 이렇게 나오는 건데 A 교집합 B를 하더라도 A가 B 안에 쏙 들어가는 거니까 이 부분도 이제 집합 모양이 똑같은 거죠. 이 부분들이 이제 A 교집합 B하고 결과가 좀 같아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니까 이것도 맞습니다라고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억, 리을, 뭐 4번이 정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죠.
됐습니까? 이게 좀 집합 자체에 이렇게 기호 형태로 좀 넣어가지고 조심조심 해야 될 요소가 있으니까 집중력을 발휘해가지고 풀이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21번 고대고 시험 문제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집합 x는 0과 1 사이에서 정의됐고요. x에서 x로의 그런 함수 그래프가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의 4분 원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 이런 부분인가요? 그럼 y는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양수돼서 1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된 함수다 라고 생각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런 뭐 합성함수에 대한 표현이죠. 합성함수 이렇게 표현되겠고 2분의 1들을 뭐 이렇게 좀 그 다음에 4분의 1들을 여러 번 대입한다 이런 얘기인데 f 2분의 1을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루트 4분의 1에 4분의 3이 돼서 그러면 그냥 이렇게 4분의 3 쓸까요? 그럼 이제 두 번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루트 4분의 제곱하면 4분의 3이 되죠. 1 빼기 4분의 3 이렇게 처리되니까 4분의 1이니까 다시 2분의 1이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번마다 규칙이다 라는 얘기 되겠고 100번 하든 뭐 두 번 규칙하고 똑같은 거니까 뭐 자기 자신이 2분의 1이 나온다라고 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이번에 또 4분의 1 열심히 해야 되나요? f 4분의 1 이렇게 처리해주면 1 빼기 16분의 1 이렇게 처리해주면 16분의 15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러면 두 번 한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요? 1 빼기 16분의 또 15 이렇게 처리되나요? 그럼 16분의 1 되는데 그럼 이게 또 4분의 1 되죠. 좀 대입해서 숫자가 똑같이 나오는 거죠. 이것도 두 번마다 규칙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50분에도 똑같은 거니까 빼기 4분의 1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뭐 간단하게 계산해서 4분의 1입니다라고 결과를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합성함수 됩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이니까 이런 방정식에서 y는 하고 정리해서 함수 만들어 갑니다라는 사실들. 합성함수 여러 번 하면 뭐 규칙 찾는 거니까 너무 당황하지 않고 풀이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설명 이해됐죠? 자, 21번 마지막 문제 정확하게 잘 이해됐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앞쪽 문제풀이 하는 과정에서 배운 이론들 점검하기에 좋은 문제들 많았으니까 학습을 통해서 이론 다지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고색과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